안녕하세요. 돼지키움 컨설팅의 이일석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분만 전 최적의 조건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BCS 등지방 관리는 모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BCS가 낮을 때, 즉 야유였을 때는 면역도 떨어지고 생시체중, 그 다음에 연산성, 수태 성적 모든 면에서 불량해지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또 이런 일교차 이런 등등 환경이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는 등지방이 낮아졌을 때 그 환경 적응력이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질 때, 특히 봄철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는 또 조그만 관리를 잘못하면 모던이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덥기까지 한데 살이 쪄 있으니 굉장히 분만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사료를 또 굳이 살을 찌우다 보니까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되겠고요. 유선 발육 불량, 그리고 뭐 부종이나 난산 증가, 그리고 포유돈 섭취량의 감소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BCS 관리는 모던에 있어서 임신동 기간 동안에 이런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이제 분만사에서의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깨가 다 괴사가 일어나서 상처가 많이 나 있는 모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등지방이 얇은 모던들이 체손실이 많이 됐을 때 분만사에서 이제 어깨가 이제 상처가 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이 어깨 상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사료 섭취량도 떨어지는데 또 압사도 꽤 많습니다. 이 야인 모던들은 굉장히 늘 배가 고프고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어깨가 아프면은 자꾸 롤링이 일어납니다. 좌로 누웠다, 우로 누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얼쩡거리던 자돈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압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우리가 임신사에는 모던들이 많이 있죠. 규모에 따라서 뭐 굉장히 뭐 수백 마리 모던을 우리가 임신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개체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배사 또는 임신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 체형 관리를 할 때 어떤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등지방도 찍고 등각도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측정 위치나 또는 숙련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산차에 따라서 또 많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품질도 부피가 계속 변하죠. 지난주에 생산된 사료와 이번 주에 생산된 사료의 원료가 달라지는 부분, 배합비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피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눈금으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량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던이 구충이 잘 돼 있는 모던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모던도 있고요. 폐렴이 있는 모던, 또 그렇지 않은 모던.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은 또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료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체형 관리고요. 그래서 분만할 때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3.0이면 3.0, 3.5면 3.5를 내가 원하는 체형을 맞춰서 분만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체형 관리는 어렵지만은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관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3에서 16 정도의 어떤 등각 기준으로 유지를 했을 때 높은 성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야이거나 뚱뚱하게 관리를 했을 때 성적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이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체형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1년 12달 체형이 똑같이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사람도 여름 옷을 입혀주고 겨울에는 또 외투, 두툼한 외투를 입혀주듯이 여름에는 좀 뚱뚱한 것이 불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약간 슬림하게 관리를 해주고요. 겨울에는 또 이게 야이면은 굉장히 또 불리해집니다. 질병이라든가 이런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에 따른 어떤 최적화된 그런 체형 관리를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것이고요. 그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달, 2, 3월 달에는 한겨울을 지나면서 굉장히 야위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체형 관리가 좀 잘 안 됐어. 그래서 체형을 갖다가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4월 달, 5월 달 그 따뜻해지는 그 시점에 사료량을 증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딱 보니까 굉장히 많이 뚱뚱해져 있는 이런 경우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미 더워지는 여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철이 돼서 돼지 수태율도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아서 봤더니 모더니 살이 쪄 있네 이렇게 또 판단이 돼서 좀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 사료를 또 줄입니다. 그러면은 11월 달 이렇게 추워지는 시점인데 줄여놓다 보니까 또 한 달 지나서 또 확인해 보면은 갑자기 야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 굉장히 이런 현재 상태를 보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계절을 고려한 미리 선제적으로 3개월, 4개월을 내다보고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모던의 체형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 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예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체형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임신 진단만 하고 수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착상이 끝난 한 30일령 그 지점에서 한번 더 이렇게 자궁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산자수가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쪽 면에서 보이는 그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태아 숫자를 센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산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황판에 산자수를 예측해서 적어 놓고 임신기 동안의 사료 조절을 그 산자수에 따라서 좀 차등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자수가 많은 그런 모던의 경우는 좀 더 사료량을 올려주시고 또 낮은 모던 같은 경우는 자기 살만 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낮춰주는 이런 사료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 이제 변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농장에서 또 산자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변비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한국의 농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농장은 덴마크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그런 농장인데 분만사에서 이제 분만에 임박한 모던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농가들은 뭐 대부분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의 변비입니다. 근데 덴마크에 가서 그 PSI 42도짜리 농장을 봤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분만을 앞둔 모던들의 이 변 상태가 변비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를 거기서 발견을 했었고요. 그럼 이 변비의 원인과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변비가 많아졌는데요. 그 산자수가 높다 보니까 안에 복부의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창자도 같이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서 이 소화 장기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장 운동이 저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물의 이동 속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변비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신 말기에 사료량을
갑작스럽게 낮추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적다 보니까 또 변비가 더 악화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질병이나 뭐 염증 이런 문제가 있는 모돈들은 더욱더 이제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만에 임박해서 이 모든 탈수 증세를 겪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모든 탈수를 겪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음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분만할 때 사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만할 때는 우리가 모돈한테 물 고문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만사에 올라오게 되면은 포이돈 사료를 급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포이돈 사료 내에는 섬유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 비유량을 늘리는데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배합비 자체가 섬유소가 부족해요. 또 섬유소를 그럼 많이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면 또 기호성을 떨어뜨려서 이제 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득실이 있기 때문에 포이돈 사료를 오래 먹이는 농장 이런 농장에서는 변비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던의 과비가 되면은 또 복부 압박, 지방층 이런 걸로 인해서 복부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장 운동이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비가 심해지고요. 그럼 변비가 생기는 모돈들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첫째로는 이제 소화불량 그리고 대장균 증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 독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독소로 인해서 컨디션도 나빠지고 부종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또 그리고 그런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서 프롤락틴 분비를 감소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뒷젖이 다 망가진다거나 초유가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죠. 그래서 태아를 또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변비가 그래서 태아가 덜 크거나 또는 이제 태아의 영양 공급을 하는 그 탯줄도 압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도는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고 어떤 자도는 못 받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태아의 생시체중의 균일도도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변비가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분만 지연이죠. 분만 지연 또는 그리고 이제 사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가장 변비의 큰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상행동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다른 호르몬의 어떤 번식 호르몬의 분비를 이제 막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분만 후에 산후 회복도 지연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포유 중에 사료 섭취량도 감소되는 그래서 결국 체손실이 증가돼서 그 다음 산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비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는데요. 10가지 정도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만 전에는 모도는 탈수 증세를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 고문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을 강제급여를 하더라도 많은 물을 공급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만 전에 사료량을 지나치게 많이 감소시키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산모돈일 경우에는 사료량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3.5kg, 4kg 정도까지도 분만 당일날 유지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내 섬유소를 좀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포이돈 전체에다 이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분만 전에 단 며칠만이라도 우리가 섬유소를 충분히 좀 탑드레싱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이돈에다가는 섬유소를 많이 강화를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호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작업으로 좀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비트펄프라든가 알팔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그냥 주면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곱게 분쇄를 해서 이렇게 사료랑 섞어서 주는 것이 섭취량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근래 어떤 농장에서는 옥수수를 밭에다가 키워서 그것을 또 사일리지로 만들어서 그걸 급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수수가 약간 그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일리지를 담아서 주면은 또 섭취량도 꽤 괜찮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만 전후에 우리가 임신돈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모농장에서 분만사에서 라인을 2개를 설치를 해서 임신돈 사료를 분만하고 나서 한 5일 정도까지 공급을 했더니 이제 그 변비가 현저하게 감소했던 그런 경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증 질환, 발열을 일으키는 그런 염증 질환을 반드시 체크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가 걸려서 바로 분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돈들 같은 경우는 바로 관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변비를 제거해주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물호수나 아니면은 페트병 같은 곳에 이제 카테타를 꽂아서 직접 강제로 주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관장을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기산 제제를 사료에다 첨가해 주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수화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되고 위내 또는 장내에 어떤 그런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켜 주는데 이 유기산 제제가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변비를 좀 경감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황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염화칼슘 같은 이런 첨가제를 또 사료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해서 첨가해주면 변비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비만큼은 반드시 간과하지 말고 필히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만하기 전에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둥지 만들기, 네스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방목을 하는 이런 또는 프리스톨로 이렇게 가는 농장 같은 경우는 많이 깔집을 깔아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모던은 새끼 날 때 본능적으로 이 네스팅 행동을 합니다. 깔집을 주워 모아서 자기가 새끼 날 그런 구역에다가 이제 편안한 그런 잠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농가들은 이렇게 그런 모던의 본능적인 행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를 찢어서 깔아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커피 마대 이런 것들을 구해서 이렇게 걸어두거나 매두어서 모던이 그 좀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 이 네스팅 그런 행동을 만들어 줬을 때 모던이 분만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분만 시간도 단축되고 사고를 덜 내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다른 사용 관리로 커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만할 때 어떤 호르몬의 어떤 원활한 그런 작용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런 영양 솔루션도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사료라는 것이 완전치가 않고 원료 상태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서 또 톡신 오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톡신 바인더, 항곰팡 유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항산화제, 또 셀레늄 제제, 그 다음에 미네랄 성분 이런 첨가제를 좀 투자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분만사에서의 어떤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분만의 지연을 우리가 예방하고 또 사산을 줄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